여기만 덜렁은 주제에 감히 마린 씨 자갈해온 내 며느리한테 어디서 눈을 치켰어? 어머님 말씀이 다 맞죠. 주제 파악도 못하고. 어휴 정말. 지금 무슨 소리를 듣고 있는 거지? 몸만 덜렁오는 주제에 감히 마린시티에 자가를 혼수로 마련해온 우리 둘째한테 어디서 눈을 치켰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시간이 멈춘 듯했다. 귀를 의심했다. 방금 저 소리가 현실에서 울려 퍼진 것이 맞는지 분간이 가지 않았다. 부산 마린시티의 초고층 빌딩 45층에 위치한 고급 한정식 식당의 별실. 창밖으로는 광안대교의 야경이 그림처럼 펼쳐져 있었지만 그 아름다운 풍경조차 싸늘하게 얼어붙는 기분이었다. 별실 밖에서 분주하게 움직이던 직원들의 발소리와 그릇소리가 거짓말처럼 멎었다. 실내를 감싸던 정적은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하지만 나를 더욱 경악하게 만든 것은 예비 시어머니가 될 박희영 여사가 저런 끔찍한 막말을 쏟아내기 직전에 내게 손찌검을 했다는 사실이었다. 짝! 하는 날카로운 파열음과 함께 고개가 왼쪽으로 돌아갔다. 오른쪽 뺨에서 불이이는 듯한 통증이 번졌다. 정신을 차릴 틈도 없이 뺨이 부어오르는 감각보다 더 빠르게 박희영 여사의 독설이 내 심장에 비수처럼 밝혔다. 어머님, 손은 괜찮으세요? 너무 흥분하신 것 같습니다. 간신히 목소리를 쥐어짰다. 하지만 내 걱정은 가소롭다는 듯 그녀는 코웃음을 쳤다. 내가 지금 흥분을 안 하게 생겼니? 기가 막히고 어이가 없어서. 안 그래. 둘째야? 박희영 여사는 자신의 옆에 앉은 둘째 며느리 송다혜를 향해 고개를 돌렸다. 송다혜는 기다렸다는 듯이 맞장구를 쳤다. 어머님, 제가 몰랐어요? 이런 수준 낮은 사람 상대하는 거 아니라고 했잖아요. 언니뻘이라길래 제가 참고 또 참았는데 정말 못 참겠네요. 어머님 말씀이 다 맞아요. 우리 집안 사람으로 치면 제가 한참 선배죠. 결혼도 먼저 했고 태민 씨한테 해온 게 얼만데요. 인생 선배로서 또 집안의 선배로서 한마디 하는 걸 가지고 저렇게 대드니 제가 다 어이가 없네요. 송다혜는 팔짱을 끼며 나를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그 눈빛에는 경멸과 조소가 가득했다. 박희영 여사는 그런 둘째 며느리가 대견하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게 말이에요, 어머님. 송다혜가 기다렸다는 듯이 말을 받았다. 저도 정말 이 정도 수준일 줄은 몰랐네요. 아주버님, 정말 이 결혼 꼭 하셔야겠어요? 송다혜는 나를 향해 고개를 돌렸다. 그 눈빛은 마치 벌레를 보는 듯했다. 제가 뭐 틀린 말 한 것도 아니잖아요. 결혼 준비 어떻게 할 거냐고. 계획을 물어보는데 계속 형편에 맞게 하겠다. 서로 맞춰가며 만들고 싶다. 같은 뜬구름 잡는 소리만 하고. 솔직히 말해봐요. 예물, 예단은커녕 혼수 마련할 형편도 안 되는 거죠? 그냥 솔직하게 인정을 하라니까요. 제가 뭐 대단한 걸 바랐어요? 샤넬백 사달라고 했어요? 그건 아무나 못 사는 거 아니까. 그쪽 형편에 엄두도 못 낼 거 아니까. 그냥 요즘 흔한 디올 레이디백 정도면 괜찮지 않겠냐고 성의를 보이라고 말한 건데 왜 가방 얘기만 나오면 그렇게 발끈하고 그래요? 아, 정말 수준이 안 맞아서 대화를 할 수가 없네. 사람이 교양이라는 게 있어야지. 그쪽은 참 대단한 교양을 갖추셨나 보네요. 서진이가 차갑게 받아쳤다. 진짜 교양이 있는 사람은 말과 행동으로 교양을 보이는 법입니다. 여기가 상견례 자리 맞습니까? 어떻게 이런 자리에서 사람 뺨을 때리고 인신공격을 할 수가 있죠? 저희 언니가 무슨 큰 죄를 지었길래 이런 모욕적인 대접을 받아야 하는 겁니까? 죄? 글쎄다. 송다혜가 비웃었다. 없는 집에서 태어나 혼수 하나 변변하게 못 해오는 것도 죄라면 죄지. 똑똑하다는 머리 하나 믿고 나대는 것 같은데 그런 스펙은 회사 면접 볼 때나 써먹는 거고 결혼은 현실이거든. 그거 알아요? 애초에 진짜 부잣집 아가씨들은 취업 걱정, 먹고 살 걱정 같은 거 안 해도 돼. 원래 찐 부자들은 직업이 없는 게 당연한 거야. 일 안 해도 사는데 아무 지장 없거든. 꼭 어중간하게 가난한 것들이 개천에서 용났다고 알아달라고 발버둥치지. 지금 딱 그 꼴이잖아. 저희 언니가 똑똑하다는 건
인정하시는군요. 아, 뭐 듣고 싶은 대로만 들을 거면 그렇게 하시든가. 제 말 아직 안 끝났습니다. 서진이는 물러서지 않았다. 저희 언니가 이 자리까지 오기 위해 얼마나 신중했고 얼마나 노력했는지 아십니까? 솔직히 말해서 우리 언니 정도 되는 사람이면 그쪽 아들보다 훨씬 더 좋은 조건의 남자도 만날 수 있어요. 그쪽? 지금 그쪽이라고 했어? 박희영 여사의 목소리가 한 톤 높아졌다. 뭐? 우리 아들보다 더 잘난 사람을 만나? 내가 보기엔 버릇도 없고. 방금 보니까 자기 앞가림도 제대로 못해서 동생 뒤에 숨는 것 같은데 누굴 만난다는 거야? 그 착각 좀 그만하지? 내가 인생 선배로서 생각해서 해주는 말이니까 감사하게 들어야지. 그건 아주머니 생각이고요. 아줌마? 참나, 기가 막혀서.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사돈될 처녀라는 애가 어른 무서운 줄 모르고 따박따박 말대꾸하는 것 좀 봐. 그렇게 말 많고 드센 여자가 집안을 망치는 지름길이야. 드세다고요? 저한테 드세다고 하셨습니까? 서진이는 어이가 없다는 듯 웃었다. 아주머니는 방금 사람 뺨에 손찌검까지 하셨잖아요. 누가 누구한테 드세다고 하는 겁니까? 저희가 도대체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요? 이봐, 내가 너랑 말장난하려고 여기 온 거 아니거든? 지금 네가 끼어들 자리도 아니고 그럴 자격도 없으니까 이제 좀 빠져주든지 아니면 입을 다물어주든지 해라. 저한테 그런 말씀하시기 전에 어른이 먼저 어른다운 품격을 보여주셨어야죠. 그리고 그 손버릇부터 고치시고요. 누군가를 가르치려 들기 전에 본인부터 돌아보는 게 순서 아닐까요? 순간 별실 안의 공기가 완전히 얼어붙었다. 박희영 여사는 난생 처음 당해보는 반격에 말이 막힌 듯 입술만 달싹였다. 서진이는 여전히 단단하고 흔들림 없는 눈빛으로 그녀를 똑바로 마주보고 있었다. 언니, 우리 그냥 나가자. 더 이상 여기 앉아있을 이유가 없어. 서진이가 내 손을 꼭 잡으며 말했다. 서진아, 나가자니까. 언니가 이런 수모를 당하면서까지 이 자리를 지켜야 할 이유가 없다고. 뺨까지 맞았잖아. 그런데도 계속 앉아 있어야 해? 네, 말이 맞아. 간신히 입을 열어 동생에게 대답하는 순간 참았던 눈물이 뺨을 타고 조용히 흘러내렸다. 소리 없이 뜨겁게. 그런데 정말 기가 막히고 절망스러운 것은 따로 있었다. 바로 내 맞은편에 앉아있던 내 사람, 예비신랑 강태준이었다. 내가 그의 어머니에게 뺨을 맞고 그의 가족에게 온갖 모욕적인 말을 듣는 동안 태준 씨는 그저 꺼다 놓은 보릿자루처럼 멀뚱멀뚱 앉아만 있었다. 무언가 말을 하려는 듯 입술을 몇 번 달싹였지만 끝내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 왜? 도대체 왜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거지? 나는 고개를 돌려 태준 씨를 바라봤다. 그의 얼굴은 새빨갛게 달아올라 있었고 동공은 불안하게 이리저리 흔들리고 있었다. 아니, 예비 형부 되실 분. 아무 말씀도 없으셔서 이 자리에 안 계신 줄 알았네요. 투명인간인 줄 알았어요. 서진이가 태준 씨를 향해 쏘아붙였다.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자기 여자가 눈앞에서 뺨까지 맞았는데 어떻게 아무 말도 안 할 수가 있어요? 태준 씨는 그저 입술을 꾹 다문 채 자기 어머니의 눈치만 살피고 있었다. 그 모습이 너무나 초라하고 비겁하게 느껴져서 가슴 한구석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다. 정말 어이가 없었다. 그러자 예비 시모 앞에 앉아있던 예비 시동생 부부 강태민과 송다혜가 코웃음을 쳤다. 진짜 어이가 없는 게 누군지 몰라서 저러나 보네. 송다혜가 비꼬는 투로 말했다. 저기요. 내가 정말 말 안 하려고 했는데 너무들 하시네요. 솔직히 우리 어머님 말씀이 틀린 게 뭐가 있어요? 어디서 나이도 어린 게 버르장머리 없이 어른 말씀하시는데 끼어들어요? 가정교육을 도대체 어떻게 받은 거예요? 정말 언니나 동생이나 하나같이 똑같네. 입만 살아서 나불대는 게 꼭 닮았어요. 뭐라고요? 솔직히 지나가는 사람 아무나 붙잡고 물어봐요. 누가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이런 여자랑 자기 아들을 결혼시키고 싶어 하겠냐고요. 아유, 진짜 주제 파악 좀 하시지. 형, 진짜 다시 생각해봐. 이건 아니잖아. 뭐 예비 형수라는 사람 이름 있는 회사 다니는 거 말고 볼 게 뭐가 있어?
나이 어린 예비 시동생과 동서의 조롱이 수치스러웠다. 한편으로는 정말 이것이 현실이라는 게 믿기지가 않았다. 아, 언니, 그냥 파혼하자. 이런 집안이랑 엮일 필요 없어. 누가 뭘 파혼한다는 거야? 박희영 여사가 소리쳤다. 파혼을 하든 쫑을 내든 그건 우리가 결정하는 거야. 감히 누가 이 자리를 파내만해 해? 우리가 너희 집안이 싫다고 하면 끝나는 거라고. 아직도 주제 파악을 못하고 저런 소리를 하네. 진짜. 박희영 여사는 손을 부들부들 떨며 식탁을 탁 내리쳤다. 아주 그냥 입에 거품을 물 지경이야. 내가 이래서 볼 것도 없이 정리하라고 한 건데 안 봐도 비디오잖아. 바로 그때였다. 지금껏 망구석처럼 침묵을 지키던 태준 씨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그런데 그 목소리가 너무나도 작았다. 마치 모기소리처럼 들릴 듯 말 듯한 목소리였다. 엄마, 그만 좀 해, 제발. 뭐? 너무 그러지 마. 나 서화 씨랑 결혼하고 싶어. 사랑한단 말이야. 너! 박희영 여사는 아들의 말에 기가 막힌다는 표정을 지었다. 넌 지금 이 상황에서 그 말이 나오니? 서화 씨는 가진 건 없지만 정말 착한 사람이야. 나한테는 정말 소중한 사람이라고요. 아이고, 소중은 무슨. 네가 정신이 나가도 단단히 나갔구나. 엄마가 이렇게 나오시면 나 진짜 힘들어. 제발요, 엄마. 태준 씨가 자기 어머니에게 애원하며 매달리던 바로 그 순간이었다. 별실의 문이 스르륵 열렸고 또랑또랑한 하이힐 소리와 함께한 중년 여성이 안으로 들어섰다. 단정한 네이비색 원피스에 진주 목걸이, 머리는 우아하게 묶어올린 모습. 바로 우리 엄마, 오수연 대표님이었다. 엄마가 들어서는 순간 룸 안의 공기가 삽시간에 달라졌다. 압도적인 존재감이었다. 누구세요? 노크도 없이 갑자기. 예비시 동생 강태민과 송다혜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엄마를 쳐다보고 있던 그때 박희영 여사의 얼굴은 점점 하얗게 질려가기 시작했다. 눈을 동그랗게 뜬 채, 입을 살짝 벌린 채 단 한마디도 하지 못하고 얼어붙은 그 얼굴은 그야말로 가관이었다. 우리 엄마에게는 특유의 분위기가 있었다. 사람들이 함부로 대하거나 쉽게 다가갈 수 없는 그런 위압감, 카리스마라고 해야 할까? 엄마는 약속 시간에 늦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위축되지 않고 당당했다. 제 말 아직 안 끝났습니다. 서진이는 물러서지 않았다. 저희 언니가 이 자리까지 오기 위해 얼마나 신중했고 얼마나 노력했는지 아십니까? 솔직히 말해서 우리 언니 정도 되는 사람이면 그쪽 아들보다 훨씬 더 좋은 조건의 남자도 만날 수 있어요. 그쪽? 지금 그쪽이라고 했어? 박희영 여사의 목소리가 한 톤 높아졌다. 뭐? 우리 아들보다 더 잘난 사람을 만나? 내가 보기엔 버릇도 없고 방금 보니까 자기 앞가림도 제대로 못해서 동생 뒤에 숨는 것 같은데 누굴 만난다는 거야? 그 착각 좀 그만하지? 내가 인생 선배로서 생각해서 해주는 말이니까 감사하게 들어야지. 그건 아주머니 생각이고요. 아줌마? 참나 기가 막혀서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사돈될 처녀라는 애가 어른 무서운 줄 모르고 따박따박 말대꾸하는 것 좀 봐. 그렇게 말 많고 드센 여자가 집안을 망치는 지름길이야. 드세다고요? 저한테 드세다고 하셨습니까? 서진이는 어이가 없다는 듯 웃었다. 아주머니는 방금 사람 뺨에 손찌검까지 하셨잖아요. 누가 누구한테 드세다고 하는 겁니까? 저희가 도대체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요? 이봐, 내가 너랑 말장난하려고 여기 온 거 아니거든? 지금 네가 끼어들 자리도 아니고 그럴 자격도 없으니까 이제 좀 빠져주든지 아니면 입을 다물어주든지 해라. 저한테 그런 말씀하시기 전에 어른이 먼저 어른다운 품격을 보여주셨어야죠. 그리고 그 손버릇부터 고치시고요. 누군가를 가르치려 들기 전에 본인부터 돌아보는 게 순서 아닐까요? 순간 별실 안의 공기가 완전히 얼어붙었다. 박희영 여사는 난생 처음 당해보는 반격에 말이 막힌 듯 입술만 달싹였다. 서진이는 여전히 단단하고 흔들림 없는 눈빛으로 그녀를 똑바로 마주보고 있었다. 아니,
우리 그냥 나가자. 더 이상 여기 앉아있을 이유가 없어. 서진이가 내 손을 꼭 잡으며 말했다. 서진아, 나가자니까. 언니가 이런 수모를 당하면서까지 이 자리를 지켜야 할 이유가 없다고. 뺨까지 맞았잖아. 그런데도 계속 앉아있어야 해? 내 말이 맞아. 간신히 입을 열어 동생에게 대답하는 순간 참았던 눈물이 뺨을 타고 조용히 흘러내렸다. 소리 없이 뜨겁게. 그런데 정말 기가 막히고 절망스러운 것은 따로 있었다. 바로 내 맞은편에 앉아있던 네 사람, 예비 신랑 강태준이었다. 내가 그의 어머니에게 뺨을 맞고 그의 가족에게 온갖 모욕적인 말을 듣는 동안 태준 씨는 그저 꿔다 놓은 보릿자루처럼 멀뚱멀뚱 앉아만 있었다. 무언가 말을 하려는 듯 입술을 몇 번 달싹였지만 끝내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 왜? 도대체 왜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거지? 나는 고개를 돌려 태준 씨를 바라봤다. 그의 얼굴은 새빨갛게 달아올라 있었고 동공은 불안하게 이리저리 흔들리고 있었다. 아니, 예비 형부 되실 분. 아무 말씀도 없으셔서 이 자리에 안 계신 줄 알았네요. 투명인간인 줄 알았어요. 서진이가 태준 씨를 향해 쏘아붙였다.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자기 여자가 눈앞에서 뺨까지 맞았는데 어떻게 아무 말도 안 할 수가 있어요? 태준 씨는 그저 입술을 꾹 다문 채 자기 어머니의 눈치만 살피고 있었다. 그 모습이 너무나 초라하고 비겁하게 느껴져서 가슴 한구석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다. 정말 어이가 없었다. 그러자 예비 시모 앞에 앉아있던 예비 시동생 부부 강태민과 송다혜가 코웃음을 쳤다. 진짜 어이가 없는 게 누군지 몰라서 저러나 보네. 송다혜가 비꼬는 투로 말했다. 저기요, 내가 정말 말 안 하려고 했는데 너무들 하시네요. 솔직히 우리 어머님 말씀이 틀린 게 뭐가 있어요? 어디서 나이도 어린 게 버르장머리 없이 어른 말씀하시는데 끼어들어요? 가정교육을 도대체 어떻게 받은 거예요? 정말 언니나 동생이나 하나같이 똑같네. 입만 살아서 나불대는 게 꼭 닮았어요. 뭐라고요? 솔직히 지나가는 사람 아무나 붙잡고 물어봐요. 누가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이런 여자랑 자기 아들을 결혼시키고 싶어 하겠냐고요. 아유, 진짜 주제 파악 좀 하시지. 형, 진짜 다시 생각해봐. 이건 아니잖아. 뭐 예비 형수라는 사람 이름 있는 회사 다니는 거 말고 볼 게 뭐가 있어? 나이 어린 예비 시동생과 동서의 조롱이 수치스러웠다. 한편으로는 정말 이것이 현실이라는 게 믿기지가 않았다. 아, 언니, 그냥 파혼하자. 이런 집안이랑 엮일 필요 없어. 누가 뭘 파혼한다는 거야? 박희영 여사가 소리쳤다. 파혼을 하든 쫑을 내든 그건 우리가 결정하는 거야? 감히 누가 이 자리를 파내만해 해. 우리가 너희 집안이 싫다고 하면 끝나는 거라고. 아직도 주제 파악을 못하고 저런 소리를 하네 진짜. 박희영 여사는 손을 부들부들 떨며 식탁을 탁 내리쳤다. 아주 그냥 입에 거품을 물 지경이야. 내가 이래서 볼 것도 없이 정리하라고 한 건데. 안 봐도 비디오잖아. 바로 그때였다. 지금껏 망부석처럼 침묵을 지키던 태준 씨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그런데 그 목소리가 너무나도 작았다. 마치 모기 소리처럼 들릴 듯 말 듯 한 목소리였다. 엄마, 그만 좀 해, 제발. 뭐? 너무 그러지 마. 나 서아 씨랑 결혼하고 싶어. 사랑한단 말이야. 너! 박희영 여사는 아들의 말에 기가 막힌다는 표정을 지었다. 넌 지금 이 상황에서 그 말이 나오니? 서아 씨는 가진 건 없지만 정말 착한 사람이야. 나한테는 정말 소중한 사람이라고요. 아이고, 소중은 무슨. 네가 정신이 나가도 단단히 나갔구나. 엄마가 이렇게 나오시면 나 진짜 힘들어. 제발요, 엄마. 태준 씨가 자기 어머니에게 애원하며 매달리던 바로 그 순간이었다. 별실의 문이 스르륵 열렸고 또랑또랑한 하이힐 소리와 함께한 중년 여성이 안으로 들어섰다. 단정한 네이비색 원피스에 진주 목걸이, 머리는 우아하게 묶어올린 모습. 바로 우리 엄마, 오수연 대표님이었다. 엄마가 들어서는 순간 룸안의 공기가 삽시간에 달라졌다. 압도적인 존재감이었다. 누구세요? 노크도 없이 갑자기. 예비 시동생 강태민과 송다혜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엄마를 쳐다보고 있던 그때 박희영 여사의 얼굴은 점점 하얗게 질려가기 시작했다. 눈을 동그랗게 뜬 채 입을 살짝 벌린 채 단 한마디도 하지 못하고 얼어붙은 그 얼굴은 그야말로 가관이었다. 우리 엄마에게는 특유의 분위기가 있었다. 사람들이 함부로 대하거나 쉽게 다가갈 수 없는 그런 위압감, 카리스마라고 해야 할까? 엄마는 약속 시간에 늦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위축되지 않고 당당했다. 서아야, 엄마가 늦었지? 미안하다. 유럽바이어랑 화상회의가 생각보다 길어져서. 예비시댁 식구들을 대수롭지 않다는 듯 쓱 훑어보던 엄마가 곧장 내게 다가와 어깨에 손을 얹으며 말했다. 엄마라고요? 그럼 사부인? 송다혜가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아니, 지금 약속 시간에 늦으셨는데 너무 당당하신 거 아니에요? 진짜 이 집안은 왜 이렇게 개념들이 없나 몰라? 우리 엄마라는 것을 알게 되자 송다혜는 다시금 고개를 빳빳하게 들고 틱틱거리기 시작했다. 그러자 엄마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박희영 여사와 강태준 그리고 강태민 부부의 얼굴을 차례차례 아주 천천히 바라보았다. 처음에 엄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쳐다봤을 뿐인데 박희영 여사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지기 시작했고 입술이 파르르 떨려왔다. 설마 아닐 거야. 그럴 리가 없어. 그럴 리가. 어머님 왜 그러세요? 어디 안 좋으세요? 송다혜가 의아하게 물었다. 나는 고개를 돌려 엄마를 다시 쳐다봤다. 엄마는 여전히 옅은 미소를 띠고 있었다. 하지만 나는 그 미소가 어떤 의미인지 알았다. 그 미소는 따뜻하거나 우호적인 것이 아니었다. 차갑고 싸늘하며 철저하게 계산된 미소였다. 마침내 엄마가 입을 열었다. 날카로운 눈빛은 오직 박희영 여사만을 향해 있었다. 원수는 외나무다리에서 만난다더니 결국 이런 날이 오네요, 박희영 씨. 엄마는 발걸음을 옮겨 테이블 옆까지 다가왔고 자리에 앉아있던 박희영 여사를 정면으로 내려다보았다. 남의 남편 홀려서 재미 볼 땐 참 세상 부러울 게 없었겠지. 본인이 무슨 절세미인이라도 된 줄 알았다면서? 양귀비나 장희비는 저리 가라 할 정도였다고 들었는데 그런데 어쩌나. 세월이라는 게 그렇게 만만치가 않아요. 젊음도 미모도 다 한때라는 걸 깨닫기까지 꽤 오랜 시간이 걸렸겠죠. 아유, 그 나이에도 어떻게든 주름 하나 줄여보겠다고 쌈짓돈 아껴서 콜라겐 주사 맞고 피부과 문턱이 닳도록 드나드는 그 노력은 가상한데 마지막 발악 같아서 좀 애처로워 보이기도 하고. 박희영 여사는 돌처럼 굳은 표정으로 엄마를 바라봤다. 입술을 꾹 다물었지만 숨소리는 거칠었고 테이블 아래에 놓인 손은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다. 치밀어 오르는 분노와 공포를 어떻게든 억누르려는 몸짓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엄마에게 단 한마디 대꾸도 하지 못했다. 테이블에 앉아있던 다른 식구들은 이 기묘한 분위기에 뒤늦게 무언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느끼는 듯했다. 어머님, 왜 아무 말씀 안 하세요? 도대체 저분이랑 어떤 사이신데요? 맞아요, 엄마. 왜 저런 말을 듣고 가만히 있어? 서로 아는 사이야? 엄마, 무슨 일이야? 아들들의 질문이 쏟아졌지만 박희영 여사는 어찌할 바를 모르겠다는 듯 안절부절못하며 몸을 움츠리기 시작했다. 어머님, 대답 좀 해보세요. 지금 너무 이상하잖아요. 분위기도 그렇고 저 여자분이 하는 말도 그렇고요. 송다혜가 집요하게 파고들었다. 그런데 뭐라고요? 남의 남편을 홀려서 재미를 봐요? 저기요. 그거 지금 저희 어머님한테 하신 말씀 맞으세요? 제가 잘못 들은 거 아니죠? 송곳처럼 예리한 질문이 밝히자 박희영 여사는 더 이상 버티지 못한 듯 갑자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러고는 바로 옆에 앉아있던 큰아들 강태준의 등짝을 짝 소리가 나게 후려쳤다. 너는 도대체 왜 하필 쟤랑 결혼을 한다고 해서 이 사달을 만들어? 갑작스러운 등짝 스매싱에 강태준은 등을 부여잡으며 놀란 표정으로 자기 엄마를 바라봤다. 엄마, 갑자기 왜 나한테? 내가 처음부터 느낌이 안 좋다고 했잖아. 대기업 다닌다고는 하지만 돈 모아놓은 것도 없고 가진 거 쥐뿔도 없는 애라고 했을 때부터 내가 이 결혼 안 된다고 다 집어치우라고 했잖아. 그렇게 뜯어말렸는데도 네가 기어이 하겠다고 고집을 부리니까
내가 마지못해 허락해준 거지. 그게 아니었으면 내가 이런 자리에 나올 일이 없었잖아. 왜 하필 저 집안 딸이냐고. 이게 무슨 운명의 장난질이냐 말이야. 어머님, 아니 도대체 무슨 말씀이신지 알아듣게 설명 좀 해주세요. 서아 씨가 왜요? 박희영 여사는 다시 고개를 떨군 채 양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그 모습을 보고 있자니 가슴 어딘가가 싸늘하게 식어갔다. 엄마는 말없이 나를 바라봤고 나는 그제야 아주 오래전 기억의 문을 열었다. 내 기억 속의 우리 가족은 따뜻했다. 아빠는 늘 바쁜 회사원이었지만 퇴근 후에는 꼭 내 머리를 쓰다듬으며 우리 딸, 오늘 학교는 어땠어? 하고 물어봐 주던 다정한 사람이었다. 밖에서 일하는 아빠와 살림하는 엄마. 전형적이지만 평범한 행복을 누리던 가정이었다. 그 시절 엄마는 늘 앞치마를 두르고 저녁상을 차렸고 주말이면 김밥을 싸서 가족들과 함께 근교로 소풍을 가곤 했다. 우리는 부유하지는 않았지만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는 행복한 가족이었다. 아침이면 엄마가 차려준 따뜻한 밥을 먹고 아빠 차를 타고 등교하던 시절, 저녁이면 아빠가 읽어주는 동화책을 들으며 잠이 들던 시절이 분명히 있었다. 그런데 그렇게 따뜻했던 우리 집에 어느 날부터인가 서늘한 바람이 스며들기 시작했다. 내가 초등학교 5학년이 되던 무렵이었다. 언젠가부터 아빠가 집에 늦게 들어오는 날이 잦아졌고 저녁 식탁에서 아빠의 얼굴을 보는 날도 점점 줄어들었다. 하지만 엄마는 그런 아빠를 탓하지 않았다. 아빠가 요즘 회사에서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으셨대. 일이 많아져서 그런 거야. 곧 괜찮아질 거야. 그럼 아빠는 언제 와? 나랑 서진이 다 잘 때우는 거야? 예전에는 자기 전에 아빠가 책 읽어줬는데 피곤하시니까 퇴근하고 오시면 바로 씻고 주무셔야지. 아빠가 많이 힘드시대. 아무렇지 않은 듯 말은 그렇게 했지만 엄마는 분명 아빠를 걱정하고 있었다. 늦은 저녁 거실 소파에 홀로 조용히 앉아 TV 소리만 듣고 있는 모습. 식어버린 반찬 뚜껑을 덮으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리는 모습이 내 기억 속에 또렷하게 남아있었다. 또 늦네. 오늘도 회식인가? 하루, 이틀, 그리고 일주일. 시간이 지날수록 아빠의 빈자리는 더 뚜렷해졌고 집안은 점점 더 조용해졌다. 어느 날 엄마는 아빠와 통화를 하면서 조심스럽게 물었다. 여보, 요즘 얼굴 보기가 힘드네. 많이 바빠? 회사에서 다들 새벽까지 붙어 있어. 정신이 하나도 없네. 애들도 보고 싶어해. 서아도 서진이도 아빠 보고 싶다고 노래를 불러. 내일은 좀 일찍 끝날 수도 있는데 아직 확실하지는 않아. 애들이랑 어디 놀러 간 지도 오래됐으니까 이번 달 주말에는 어떻게든 시간 내볼게. 엄마는 웃으면서 알겠다고 했지만 전화를 끊은 후 한참 동안이나 수화기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오랜만에 일찍 집에 온 아빠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통보했다. 나 지방으로 발령났어. 부산으로. 부산? 갑자기? 언제 결정된 건데? 한 3년 정도는 내려가 있어야 할 것 같아. 당장 다음 주부터 내려가야 한대. 아니, 그걸 이제 말하면 어떡해. 누군 가고 싶어서 가는 줄 알아? 나도 어떻게든 다른 사람 찾아보려고 했는데 회사에서 나를 콕 집어서 가라는데 어떡해. 3년만 고생하고 오면 서울 본사에 좋은 자리 주겠다고 약속했다는데 그걸 안 한다고 해? 그냥 회사 때려치울까? 당신이 원하는 게 그거야? 아니, 왜 말을 그렇게 해? 내 말은 결정되고 나서 조금이라도 일찍 말해줬으면 좋았을 거라는 거지. 그래서 지금 말하잖아. 그럼 우리도 같이 내려가면 되겠네. 애들 학교 알아보고 집도 구하고. 안 돼. 서아, 내년이면 중학생이잖아. 지금 전학 가면 적응하기 힘들어. 한창 중요한 시기인데 서울에 있어야지 무슨 부산이야. 서진이도 학원 잘 다니고 있는데 괜히 환경 바꿀 필요 없어. 나 혼자 다녀올게. 그럼 나랑 애들만 여기 있으라고? 그럼 애들 두고 너만 내려올래? 그건 아니잖아. 당신도 애들이 제일 중요하잖아. 엄마는 잠시 망설였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주말마다 오는 거지? 주말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꼭 올라올게.
하지만 그 약속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첫 한두 달은 꼬박꼬박 올라오던 아빠는 주말마다 회사일, 접대, 지역 행사 등 온갖 핑계를 대며 올라오지 않는 횟수가 점점 늘어났다. 엄마가 한번 내려가겠다고 말하자 아빠는 정색을 하며 화를 냈다. 무슨 소리야. 내가 간다니까. 당신 갑자기 내려오면 나 신경 쓰여서 일도 안 되고 애들도 고생이야. 그냥 기다려줘. 내가 좀 한가해지면 올라갈게. 응. 그렇게 엄마는 아빠가 있는 곳으로 갈 수 없게 되었다. 밤이면 거실불을 켜둔 채 소파에 혼자 앉아 있는 엄마의 뒷모습이 너무나 외로워 보였다. 동생이 잠든 방에서 몰래 나와 엄마 곁에 앉으면 엄마는 아무렇지 않은 척 나를 끌어안아 주었다. 엄마, 괜찮아? 그럼 괜찮지. 아빠가 바쁘셔서 그런 건데 금방 괜찮아질 거야. 그 말과 달리 엄마의 눈동자는 불안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그 시절 엄마는 잘못한 게 없었다. 아빠를 믿은 것뿐이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그 믿음은 서서히 의심으로 변해갔다. 평일 저녁이면 걸려오던 아빠의 전화는 뜸해졌고 어쩌다 통화를 해도 늘 바쁘다는 이유로 짧게 끊기 일쑤였다. 몇 달에 한 번, 어쩌다 집에 오는 날이면 아빠의 셔츠에서는 낯선 여자 향수 냄새가 났다. 엄마가 슬픈 표정으로 아빠의 셔츠 냄새를 맡고 있던 모습을 나는 똑똑히 보았다. 결정적인 증거는 아빠의 신용카드 명세서였다. 명세서에는 엄마는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부산의 고급 레스토랑, 호텔 라운지, 꽃집의 결제 내역이 찍혀 있었다. 그러다 마침내 결정적인 사건이 터졌다. 아빠가 분명 부산에 있어야 할 평일 오후였다. 그날 동생의 하계회가 끝나고 은행에 들렀던 엄마는 아빠의 통장에서 서울 강남의 한 백화점에서 거액이 결제된 내역을 발견했다. 이게 뭐지? 그걸 발견한 엄마는 말없이 화장대를 정리하더니 가방을 챙겼다. 그리고는 내게 말했다. 서아야, 엄마 지금 잠깐 나갔다 와야 하거든. 서진이 잘 챙기고 숙제하면서 기다리고 있어. 금방 올게. 어디 가는데 엄마? 엄마는 대답 없이 현관문을 나섰다. 그날 밤 아주 늦게 돌아온 엄마의 눈빛은 평소와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몹시 피곤해 보였지만 그보다 얼굴 전체에 더 깊이 깔려있는 것은 참담함과 배신감이었다. 엄마는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휘청거리다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서럽게 울기 시작했다. 나는 아무 말 없이 엄마를 끌어안고 함께 울었다. 그날 밤의 일은 시간이 한참 지나서야 전부 들을 수 있었다. 엄마는 아빠의 흔적을 쫓아 강남의 백화점으로 갔고 거기서 아빠를 보았다고 했다. 낯선 여자와 팔짱을 끼고 다정하게 쇼핑을 하고 있는 아빠의 모습을. 심지어 그 여자는 유부녀였고 아들 둘을 둔 여자였다. 며칠 후 아빠가 집에 돌아왔다. 나는 동생을 데리고 방으로 들어갔지만 거실에서 들려오는 아빠의 목소리는 너무나도 냉정했다. 어차피 다 들킨 거 잘 됐네. 이혼하자. 뭐라고? 오히려 속이 시원하다. 맨날 몰래 만나는 것도 피곤했는데 이제 좀 떳떳하게 살고 싶어. 떳떳하게? 그게 당신 입에서 나올 말이야? 애들은 어떡하고? 애들은 당신이 키워. 대신 위자료는 없어. 재산 분할? 국물도 없을 줄 알아. 조용히 도장 찍어주면 당신이랑 애들 살 집 하나는 마련해줄게. 그 여자 더 이상 괴롭히지 마. 한 번만 더 그 여자 앞에 나타나면 넌 정말 아무것도 못 받게 될 거야. 알아들어? 그렇게 이혼한 뒤 엄마는 혼자 우리 둘을 키우기 시작했다. 그때까지 평생 가정주부로만 살았던 엄마는 닥치는 대로 일을 구해야 했다. 낮에는 마트 계산원으로, 밤에는 식당 설거지 아르바이트를 했다. 그렇게 악착같이 모은 돈과 은행 대출을 받아 시작한 일이 작은 반찬 가게였다. 처음에는 동네 장사였지만 엄마의 손맛이 입소문을 타면서 점점 장사가 잘 되기 시작했다. 이후 도시락 사업으로 확장했고 한 대기업의 구내식당에 반찬을 납품하게 되면서 사업은 폭발적으로 성장했다. 몇 년 사이에 엄마는 법인을 설립했고 부산 지역에서는 꽤 유명한 여성 사업가가 되었다. 특히 부산항을 통해 수산물을 수입, 가공하여 해외로 수출하는 사업이 성공하면서
엄마는 그야말로 자수성가의 아이콘이 되었다. 아빠는 이혼한 지 3개월도 안 돼 그 여자와 재혼했다. 그 여자의 두 아들과 함께 새로운 가정을 꾸렸다. 그 후로 아빠는 단 한 번도 우리에게 먼저 연락하지 않았다. 그러다 고3이 되었을 무렵 엄마가 조용히 내게 말을 건넸다. 서아야, 혹시 아빠 병원에 가볼래? 많이 안 좋으시대. 암 말기라고 하더라. 네가 보고 싶다고 전해달래. 필요 없어요. 나는 가지 않았다. 그리고 며칠 후 아빠가 세상을 떠났다는 연락을 받았다. 장례식장에도 가지 않았다. 내게 아빠란 이미 오래전에 죽은 존재나 다름없었기 때문이다. 그 모든 기억이 눈앞을 스쳐 지나갔다. 내 가족을 산산조각 낸 그 여자. 우리 엄마의 인생을 송두리째 앗아간 그 여자가 바로 내 눈앞에 내 예비 시어머니라는 이름으로 앉아 있었다. 그리고 그 여자의 아들과 나는 결혼을 약속했다. 이 얼마나 끔찍하고 기막힌 아이러니인가. 아주 오래전, 우리 서아가 중학교도 들어가기 전에 제 남편이, 그러니까 서아, 아버지가 바람을 피웠어요. 엄마의 차분한 목소리가 별실의 정적을 갈랐다. 그 당시 제 남편과 바람을 피워 가정을 파탄낸 상간녀가 바로 이 여자, 박희영 씨였네요. 뭐라고요? 엄마, 저게 무슨 소리야? 그럼? 우리 아버지가 서아 씨 친아버지라고? 가장 충격을 받은 것은 강태준과 강태민 형제였다. 나도, 내 동생도, 그리고 송다혜도 마찬가지였다. 나는 아빠의 상간녀 얼굴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었고, 어릴 때 놀이공원에서 우연히 마주쳤던 그 아들들이 이렇게 커서 내 앞에 앉아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다. 그렇게 남의 가정을 산산조각 내놓고 아무렇지 않게 교양 있는 척, 사모님인 척 살고 있었어요? 행복했나요? 엄마가 물었다. 그땐 나도 어쩔 수가 없었어요. 그냥 감정이. 박희영 여사가 변명을 늘어놓았다. 감정과 본능을 다스리지 못하면 그게 짐승이지 사람입니까? 고작 그깟 감정 조절을 못해서 애 둘 딸린 여자가 남의 가정을 넘봐요? 당신 때문에 내 딸들은 아버지 없이 자라야 했고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안고 살아야 했어. 알기나 해. 잠깐만요. 지금 그게 사실이에요? 오 마이 갓. 너무 충격적이야. 엄마, 그게 진짜야? 돌아가신 아버지가. 예비 형수 친아버지라고? 강태민이 소리쳤다. 박희영 여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고개를 푹 숙였다. 그 순간 나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다. 태준 씨, 내가 입을 열었다. 나 정말 몰랐어. 당신 양아버지가 우리 친아버지였다는 거. 그건 나도 마찬가지야. 당신 어머니가 우리 가정을 깨뜨린 장본인이라는 걸 오늘에서야 알게 됐으니까. 서아 씨, 나는 정말 몰랐어. 그런 줄도 모르고. 이제 와서 미안하다는 말 듣고 싶지 않아. 그때 상황을 지켜보던 송다혜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며 소리쳤다. 난 진짜 못 믿겠어요. 뭐 이런 콩가루 집안이 다 있어. 이런 집안인 줄 알았으면 애초에. 어머님, 아니 여보, 왜 그동안 이런 사실을 말 안 했어?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다고만 했잖아. 내가 그걸 어떻게 말하니? 어머님이랑 아들 둘이서 다 같이 입 맞추고 숨긴 거네요. 소름 끼쳐. 여보, 진정하라고? 이걸 지금 보고 진정하라는 말이 나와? 나 지금 너무 쇼킹해서 머리가 다 아파. 그렇게 우리의 상견례는 완벽한 파국을 맞았다. 나는 그 자리에서 태준 씨에게 파혼을 통보했다. 파혼 후 한 달쯤 지났을까? 태준 씨에게서 연락이 왔다. 서아야. 그날 이후로 정말 많이 생각해봤어. 네 말이 맞았어. 남의 눈에 눈물 흘리게 한 사람은 결국 자신도 피눈물을 흘리게 된다는 말. 그게 정말 맞는 말 같아. 엄마가 많이 힘들어하셔. 그런 깨달음 나랑은 아무 상관없어. 더는 연락하지 말아줬으면 해. 그렇게 모든 것이 끝났다. 그리고 몇 달 후 송다혜가 결국 강태민과 이혼했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다. 시어머니가 상간녀였다는 사실도 충격이지만 남편과 아주버님이 그 사실을 알고도
자신을 속였다는 것에 더 큰 배신감을 느꼈다는 말을 남기고 떠났다고 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과거를 돌아보지 않는다. 쓰라린 상처는 여전히 남아있지만 그 상처에 얽매여 현재를 낭비하고 싶지 않다. 엄마와 서진이와 함께 우리는 그저 오늘의 행복을 살고 있다. 그리고 이제야 조금은 알 것 같다. 진짜 행복은 깊은 상처를 딛고 용감하게 일어선 사람들에게 찾아온다는 것을. 오늘 이야기는 남의 눈에 눈물 나게 하면 제 눈에서는 피눈물이 난다는 옛말이 정말 틀리지 않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해주네요. 끔찍한 과거의 악연을 용감하게 끊어내고 자신의 삶을 찾아 나선 주인공 서아 씨의 앞날을 진심으로 응원하게 됩니다. 이 기막힌 상황에 대해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만약 여러분이 서아 씨의 입장이었다면 그 자리에서 어떤 말을 하셨을 것 같으세요? 여러분들의 소중하고 다양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긴 이야기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 채널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저는 다음번에 더욱 흥미로운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